자, 이 시간에도 내 몸 혁명, 건강을 위한 책을 읽어볼 텐데요. 역시 변화의 열쇠, 대사 이상 체중을 건강 체중으로 돌려놓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입니다. 서카디안 리듬을 회복하자. 자, 인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해야 건강해진다. 우리 몸은 24시간을 주기로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에 따라 낮과 밤의 신진대사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일주기 리듬 혹은 생체 리듬, 생체 시계라고도 하는데 수면, 체온, 혈압, 호르몬의 변화 등이 이 리듬에 따라 조절이 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중추 시계와 말초 시계로 나뉘는데요. 빛의 자극으로 반응하는 중추 시계는 양쪽 눈의 시신경들이 교차하는 바로 윗부분인 시신경 교차 상액에 위치하며 서카디안 리듬을 조절하는 마스터 생체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추 시계는 두 가지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눈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자극으로 밤과 낮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르몬 그리고 자율신경계를 통해 말초 시계를 싱크로나이즈는 같은 시간에 작동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말초 시계는 음식 섭취나 수면 각성 그리고 신체 활동 등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 몸의 생리적 반응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 들어오면 말초 시계는 활발히 작동을 합니다. 빛이 눈으로 들어오는 낮 시간에는 신체 활동과 또 식사를 하는 모드가 되고요.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수면과 휴식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뇌의 중추시계가 낮이라고 인지해서 활동 모드일 때 이 음식이 들어오면 중추시계와 말초시계가 싱크로나이즈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서카디안 리듬의 중추시계와 말초시계가 같은 시간에 작동되어야 건강이 유지가 되는데요. 몸의 생리적 기능과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서카디안 리듬은 유전적으로 결정되고 나이가 들수록 손상되기가 쉬워집니다. 야식 습관과 불규칙한 수면이 서카디안 리듬을 방해한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요. 저녁 식사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식사 전까지 12시간의 단식은 우리 몸의 서카디안 리듬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공복 시간에 우리 몸은 고장난 세포를 수리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때문인데요. 또한 위장 관계와 면역계는 휴식과 충전의 기회를 갖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밤에도 대낮처럼 실내등을 환하게 켜놓고 또 음식도 때를 가리지 않고 먹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대인은 50% 이상이 하루 15시간 동안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결국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은 셈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인의 서카디안 리듬을 깨는 것은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수면의 양과 질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요. 야간 교대 근무, 야식, 밤 시간의 신체 활동 등도 이 서카디안 리듬을 깨트리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서카디안 리듬이 깨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서카디안 리듬이 무너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인슐린에 휴식을 주지 않아서인데요. 인슐린은 낮 시간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호르몬입니다. 밤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휴식 모드를 취해야 하는데요.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인슐린을 생산하는 이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일시적으로 인슐린 생산이 억제됩니다. 멜라토닌이 이 췌장의 베타 세포의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낮 동안 쉬고 있던 멜라토닌은 저녁 시간부터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해서 자정 무렵에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새벽까지 조금씩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지 못해 수면 장애가 생기면 혈당 대사와 식욕 조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수면, 각성 주기는 식사 시간과 맞물려 돌아가는데요. 취침 3, 4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야 인슐린과 멜라토닌의 바통 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미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된 저녁 시간에는 가급적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인슐린에도 유리합니다. 그런데 밤늦은 시간에 야식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혈당을 높이는 음식으로 말입니다. 당연히 서카디안 리듬의 교란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서카디안 리듬을 되돌리는 생활 습관. 뇌 중추 시계는 취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몸의 말초 시계는 그동안 습관적으로 먹었던 야식 때문에 배고픔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서카디안 리듬을 되돌리려면 이러한 습관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물은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에도 언제든 양껏 마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이 말초 시계에서 배고픔 신호가 나오면 일단 물을 마셔서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로 달랠 수 없는 허기라면 오이나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류나 연두부를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득이 야채를 먹게 된다면 탄수화물 음식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혈당이 많이 올라간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은 인슐린 호르몬과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야식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언가 먹었다면 서카디안 리듬을 회복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시간으로부터 12시간 공복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양이 아무리 적어도 에너지를 내는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속 생체시계는 활동 모드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카디안 리듬에 따른 몸의 변화를 이해하게 되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건강 습관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과하지 않게, 저녁 식사는 취침 4시간 전에 끝낸다. 원시 인류는 동굴 안으로 해가 비춰서 들어오게 되면 이 시간에 잠을 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맞춰 잠을 깨는데요. 해가 뜨는 시간이 아닌 내가 계획한 기상 시간에 맞추어 잠에서 깨는 것입니다. 만약 자연스러운 서카디안 리듬에 맞춰 생활하고 싶다면 빛을 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침실은 숙면을 취하도록 두꺼운 커튼으로 햇빛을 차단하고 실내 등도 최대한 어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아침에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된다면 커튼을 젖혀 햇빛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밤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수면이 유지되지만 아침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코르티솔은 오전 5시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대략 7시에 정점을 찍는데요. 그래야 침대에서 일어나 활동할 준비를 할 테니까 따라서 일어나자마자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1시간 정도 지나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날 저녁 식사를 7시에 끝냈다면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아침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서카디안 리듬에서 12시간 공복 유지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항상 깨달으셔야 됩니다. 전날 저녁 식사가 8시 넘어 끝났다면 아침 식사도 똑같이 늦어져야만 하겠죠. 아침에는 과하지 않게 적당량만 먹습니다. 막 잠에서 깨어난 인슐린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식단은 식이섬유와 단백질, 복합당질로 구성된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퀴노아죽, 오트밀, 샐러드, 플레인 요거트, 베리류, 과일, 견과류 등을 먹고 또 부족한 단백질은 쉐이크 형태로 먹으면 건강식이 됩니다. 여기에 식사 순서도 중요한데요. 아침에는 채소와 단백질 음식으로 먼저 배를 채우고 이후에는 탄수화물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인슐린 호르몬의 작동 능력이 빠릿빠릿하고 또 식사 후에도 활동량이 많은 점심시간에 풍부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혈당과 인슐린이 식사 전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녁 식사를 취침 4시간 전에 끝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취침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면 인슐린 호르몬이 밤에 휴식을 취할 수가 없어 인슐린 저항성이 잘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녁 식사에서 탄수화물 섭취가 많았다면 식사 후 밖에 나가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이 혈당을 떨어뜨린 후에 취침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늦어도 취침 3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를 끝내면 우리 몸은 휴식과 수면 모드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데요.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우리 몸의 서카디안 리듬에 맞춰 실내 등을 어둡게 해줍니다. PC나 TV 시청은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좋고, 스마트폰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활용하고 최대한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뇌의 중추시계에 불빛 자극을 최대한 차단해야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 서카디안 리듬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의 양과 질입니다. 하루 6시간 미만의 짧은 수면은 인슐린 저항성, 비만, 고혈압, 당뇨병, 또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률을 높이는데요.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은 서카디안 리듬을 따르게 되는데, 낮에는 분비량을 낮춰서 3시간이나 4시간마다 배고프게 만들지만 밤에는 분비량을 늘려 배고프지 않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수면 부족으로 서카디안 리듬이 무너지게 되면 밤에도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야식을 먹는 것은 습관이 됩니다. 야식을 먹는 것은 습관이기도 하지만 서카디안 리듬이 깨져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면과 식욕의 관계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증명합니다. 건강한 성인에게 5일 동안 의도적으로 수면 시간을 줄였더니 식욕이 더 당기고 음식 섭취량을 늘리게 됐습니다. 또 야식 섭취도 늘고 다이어트를 해도 체지방 감량 속도가 떨어졌는데요.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7일간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게 했더니 충분한 수면을 취할 때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더 늘었고 또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수면의 양과 질이 식습관과 또 신체의 활동량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인데요. 잠을 푹 자는 것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수면을 위한 팁을 알아볼까요? 건강을 위해서는 적어도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야 하며 특히 첫 4시간이 중요합니다. 깊은 수면이 이 시간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중간에 깨도 다시 나머지 3시간을 더 잘 수 있으면 됩니다. 잠이 부족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죠. 시도 때도 없이 졸리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식이 조절을 하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드는 실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됩니다. 내 생활 습관에 맞게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가급적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생체 시계를 나의 서카디안 리듬에 최대한 맞추는 것인데요. 주중에 생긴 수면 빚을 해결하기 위해 주말에 늦잠을 자는 경우가 많은데 토요일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일요일 밤에 잠들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일주일간의 수면 리듬이 깨질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말에도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차이는 평일에 비해 2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햇빛을 활용합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에 깨서 눈을 떴을 때 수면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밖에 나가 2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쉽게 잠들지 못한다면 낮 시간에 2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도 좋습니다. 낮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세로토닌 생성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밤에 멜라토닌 분비를 늘려 푹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수면을 방해하는 카페인과 또 술을 멀리한다. 카페인, 술, 담배는 모두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술은 저녁 식사와 함께 곁들이는 와인 한두 잔 정도여야 하고 그 이상이라면 렘 수면과 깊은 수면 시간을 줄이게 되고 수면 중간에 잘 깨게 만듭니다. 커피 역시 오후 1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 침실 환경을 수면 공간 모드로 바꾼다. 침실은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실내의 온도는 약간 선선하게 유지하면서 침실 안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는 것이 좋은데요. 창문에 두꺼운 커튼을 쳐서 햇빛과 또 외부의 불빛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침대에서 업무를 보는 것은 삼가해야 되는데요. 침대는 오로지 수면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야 합니다. 텔레비전, 또 컴퓨터 모니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불빛은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 눈의 망막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블루라이트는 뇌에 멜라토닌 생성을 멈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합니다. 여섯 번째, 낮잠을 잘 활용합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해 낮 시간에 졸음이 쏟아질 때에는 짧은 낮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2시 이전이라면 20분 정도가 적당하고 30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저녁 식사 후 TV를 보면서 깜빡 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낮잠에 해당됩니다. 오후 늦게 낮잠을 자게 되면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불면증이 있다면 아예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곱 번째, 위장을 편안하게 만든다. 저녁에 과식을 해서 속이 더부룩하면 숙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적어도 취침 3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도 잠이 오지 않는데 이럴 때는 플레인 요거트나 오이, 당근 같은 가벼운 간식을 조금 먹는 것이 숙면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 신경이 항진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교감 신경에 과항진 소견이 나타나고 또 밤에 숙면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교감 신경과 또 부교감 신경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만성이 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해결해야 하지만 이와 함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자극도 효과적입니다. 이를테면 명상을 하거나 가벼운 음악 감상으로 마음을 달래는 것이 이 부교감 신경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 숙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른 아침에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저녁 식사 전에 근력 운동을 하면 숙면에 효과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하는 격렬한 운동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오히려 숙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녁 식사 이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즐기는 정도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열 번째, 숙면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난다. 잠을 잘 자야 다음날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강박을 갖게 되면 잠을 자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다음날 해야 하는 일이 머릿속에 맴돈다면 잠자리에 들기
두세 시간 전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써봅니다. 평소에 종이와 펜을 침대 옆에 두는 것도 좋은데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걱정거리가 떠올랐다면 종이에 적은 뒤 다음날 아침에 고민하기로 하고 강박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숙면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나 영양 보충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숙면을 취하는 이 고전적인 방법에는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기가 있는데요.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것도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0.5에서 3mg로 시작하는데 취침 30분 전에 복용하면 되고 또 영양제인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테아닌도 불안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숙면에 도움을 주고 필요하다면 녹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구체적인 방법, 서카디안 리듬을 회복하는 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기 요약되어 있는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서카디안 리듬 회복을 위한 권고 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복을 12시간에서 14시간 유지해야 하고요. 또 두 번째, 아침 식사는 과하지 않게 적당량을 먹습니다. 세 번째, 저녁 식사에서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입니다. 네 번째, 저녁 식사 이후 늦은 음식 섭취를 제한합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가급적 6시 이전에 하고 늦어도 취침 3시간 전에 끝냅니다. 그리고 늦은 밤 음주를 피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 실내 등을 어둡게 하고 TV 시청이나 PC,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면은 최소 7시간 이상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고사항이라고 한 부분이 오늘 읽은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해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저도 평소에 많이 들었던 얘기고 알고 있었던 얘기들이 많았지만 실천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 책 내용과 함께 좀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내 몸 혁명을 읽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냥 체중계의 눈금을 줄이는 것보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그 원인부터 또 내가 해야 될 그런 행동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남아있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오늘 이 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건강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책을 선택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